예, 시장에 있다 보면 가끔은 좋지 않은 일로 주목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지금 항공업이 그런 상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제주항공과 이스타항공 사이의 그 인수합병, 그리고 현대산업개발의 아시아나 인수, 두 개 모두 다가 지금 미궁에 빠져 있는 상태입니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항공업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황용식 세종대 경영학과 교수 나오셨습니다. 예,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자, 그 얘기를 꺼냈으니까 한번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주항공하고 이스타항공 사이에서 공방이 굉장히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아주 관심을 가지고 팔로우하지 않은 사람들은 이게 도대체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하는 것도 구분하기가 굉장히 좀 어려운 정도입니다. 왜냐하면 중간에 보면 선행 조건을 이행을 했느냐 안 했느냐 뭐 이런 얘기들도 있고요. 거기에 또 이제 베트남에서의 기업 결합 심사 이런 것까지도 또 같이 겹쳐 있는 상태고, 여기에 인건비도 들어가 있고 또 항공기를 리스하는 리스료도 들어가 있고, 이렇게 되는 데다가 또 전화로 통화했던 것을 누가 이걸 공표를 했느냐 이런 거 가지고도 또 얘기가 있고, 그래서 굉장히 지금 복잡한 상태이거든요. 좀 정리를 좀 해주시겠습니까? 네, 이 쟁점이 정말 백화점 같이 예. 다양한 쟁점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예, 그렇죠. 크게 6가지 쟁점으로 제가 정리를 좀 예. 해드리면은 예. 일단은 그 기밀 유지 문제가 있고요. 예. 그다음에 셧다운, 구조조정, 예. 체불임금, 선결 조건, 그다음에 지분 헌납, 이 예. 6가지 이슈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하나하나 짚어보면은 예. 첫 번째가 이제 기밀 유지 문제예요. 그래서 얼마 전에 최종구 이스타항공 대표와 이석주 제주항공 전 대표 간의 그 통화 내용이 녹취록이 공개가 됐습니다. 예.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은 그 내용 때문에 이 사안이 더 복잡해진 거예요. 예. 그동안은 제주항공이 어떤 출구 전략을 짜면서 명분을 쌓으면서 자연스럽게 이 M&A에서 빠져나가려고 했는데 예. 그 통화 내역이 공개가 되면서 예. 어떻게 보면은 제주항공이 빠져나갈 수 있는 명분이 없어지게 되는 게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게 된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어떤 이 기밀 유지 문제는 제주항공은 이거를 아주 불쾌하게 생각하고 비도덕적이다라고 얘기하고, 예. 이스타항공은 우리가 한 게 아니라 예. 이미 조종사 노조에서 이미 한 거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그거를 퍼서 공개한 것밖에 없다라고 예. 이제 면피하려는 그런 게 보이고요. 예. 두 번째 쟁점은 이제 셧다운 문제인데요. 예. 이 셧다운을 누가 지시했느냐 여부입니다. 예. 근데 그 녹취록을 들어보면은 이제 셧다운을 할까요 말까요 했을 때 이석주 제주항공 대표가 예. 약간 이거를 지시하는 것 같이 얘기가 뉘앙스가 있긴 있어요. 예. 그렇지만 제주항공은 이건 조언이다. 예. 어드바이스지 이건 실제로 지시가 아니고 강제성이 없었다. 하지만 이스타항공은 아니 니네가 인수자인데 니네가 얘기한 거를 우리가 들을 수밖에 없지. 그렇죠. 네, 그래서 이거는 명백한 지시였다라고 이제 두 의견이 갈리는 거고요. 예. 세 번째 쟁점이 이제 구조조정 문제인데 누가 구조조정을 제시했냐는 것이죠. 예. 당연히 제주항공은 우리가 아니다. 어차피 구조조정은 니네가 다 계획해놓고 그다음에 그 안건도 그냥 우리한테 약간 지나가는 식으로 물어봤는데 니네는 우리와 대화하고 나서 바로 그걸 공개했다. 예. 그렇다면 그 문건은 니네가 2월 때부터 준비한 게 아니었느냐. 예. 하지만 이스타항공은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실행하려고 한 게 아니라 다양한 시나리오를 준비해 놓은 것뿐이다. 예. 그 중에 하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예. 네 번째 장점은 체불임금입니다. 이 예. 체불임금은 어떻게 보면은 그동안 그 제주항공이 SPA 주주매매 계약에서는 이 체불임금에 대한 것을 니네가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인수를 하겠다 안 하겠다는 그런 명시된 게 하나도 없다. 예. 이건 어떻게 보면 우발적으로 니네가 해결하지 못한 거다. 하지만 이스타 쪽에서는 아니다. 이것도 어느 정도 내용이 담겨. 이거는 진짜 제가 보기엔 문서를 봐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체불임금 문제에 대해서는. 그다음에 선결 조건 이행은 이제 타이 이스타젯의 이제 지급 보증 문제인데 제주항공이 그것을 문서를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타이 예. 쪽에다 알고 있었느냐 모르고 있었느냐. 예. 여섯 번째 마지막 이제 이게 하이라이트인데 창업주인 이상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분 헌납 부분입니다. 예. 그래서 최근에 있었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미 이스타홀딩스의 지분을 어떻게 보면은 헌납한다는 것이 예. 과연 제주항공 입장에서 이게 타당하냐 우리랑 상의 없이 소위 말하는 근질권이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예.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아, 그렇죠. 그럼 일체 예, 예, 우리와 예. 상의 없이 어떻게 네가 그렇게 당신이 그렇게 정할 수 있느냐. 하지만 이스타항공에서는 대주주가 이렇게까지 나와서 희생을 하는데 그 어떤 진정성을 왜곡하지 말라. 예. 그래서 크게 6가지 쟁점으로 지금 첨예하게 대립하고 대립하고 있습니다. 있다. 네. 예. 자, 그 교수님 말씀을 들으니까 굉장히 지금 복잡한데 우리가 한번 제가 제 생각만으로 한번 말씀드려보면 이런 것들을 쭉 쳐내고 나면 가장 본질적인 거는 네. 결국에 이제 원래 그 이 인수합병 이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얘기를 했다가 최근에 코로나19나 이걸로 해서 항공업이 굉장히 안 좋아졌기 때문에 지금 제주항공도 좀 발을 빼고 싶고 이스타항공은 어떻게 하든지 잡고 싶고 이런 것들이 서로 부딪히는 것이 가장 본질적인 형태 이런 부분들이 아닙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제가 봐도 이 코로나19가 이 사태를 더 키웠고요. 예. 그래서 이제 제주항공 입장에서는 코로나19로 발생한 뭐 재무적 부담이라든지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떠한 책임을 지겠다는 얘기가 없다라고 그랬어요. 예. 그러니까 어떤 우발적인 거긴 하지만은 계속 초지일관 제주항공이 얘기하는 거는 우리가 SPA 매매할 때와 그 이후에 또 뚜껑을 열어보니까 이게 생각보다 더 복잡하더라. 예, 예. 니네가 체불임금도 해결 안 하고 기본적인 것을 이행을 안 하고 이렇게 설거지를 안 해놓고 우리 보고 설거지하라고 하면은 예. 그게 가능하겠느냐. 예. 하지만 이스타항공은 뭐 그동안 계속 공유해왔고 니네가 인지하고 있었으면서 왜 모르쇠하느냐라는 얘기죠. 예.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가장 큰 기본적인 문제가 소통이었던 것 같아요. 예. 그동안 그 한 테이블에 있어서 이것을 적극적으로 서로 소통을 하면서 예. 해결해 나갔으면 좋았을 텐데 소위 말하는 미스커뮤니케이션이 지금 아주 심각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를 생각했을 때에 과연 이 M&A가 계속해서 진행이 될 수 있을 것이냐, 아니면 이러다가 정말 이제 딜이 깨져버리는 형태가 될 거냐 하는 것이 가장 좀 그 관심사일 수밖에 없거든요. 예. 교수님은 어떻게 될 거라고 지금 보십니까? 이 상태로 가면은 노딜이 될 가능성이 예, 있는데요. 노딜이 예, 근데 반전이 있습니다. 지금 정부가 나섰어요. 예, 그래서 일단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나섰고요. 예, 그다음에 고용부가 이 체불임금 문제건을 어떻게든 중재해 보겠다라고 예. 나섰습니다. 예. 그래서 정부가 개입했다는 거는 어떤 이 문제를 빨리 타결하고 인수합병으로 몰고 가고자 하는 어떤 강한 의지가 느껴집니다. 예, 그래서 김현미 장관 같은 경우는 이제 더불어민주당 이상직 의원을 만났고요. 예. 그다음에 애경그룹 최영석 부회장을 차례로 만났어요. 예, 그래서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과연 고통 분담을 어떻게 정도 할 것이냐. 그래서 뭐 다양한 시나리오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상직 의원이 헌납하기로 한 그 금액이 대충 한 180억 원 정도라고 하면은 예, 어느 정도 이 전체 체불임금이 한 250억 원 되거든요. 예, 그렇죠. 그러면은 이 대충 70억 원 정도 수준이 이 체불임금으로 되어 있는 이 뭐랄까 노동자들이 예, 근로자들이 예, 예. 자연스럽게 포기해야 되는 포기하고. 뭐 그러한 어떤 중재안도 지금 나오고 있고요. 예, 그다음에 지금 선결 조건 중에 하나가 1,700억 원 정도 미지급금 정도가 있습니다. 예. 이제 이스타항공이 갖고 있는데 그거를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리스료나 이런 거 그렇죠. 포함해서. 그래서 제주항공이 그 소위 말하는 협력업체들과 해서 어느 정도 탕감받고 할인받고 또 나머지 잔액은 우리가 제주항공이 부담하겠다라는 예, 좀 그런 여러 가지 시나리오들이 나와 있는데 이것이 실제로 어떻게 될지는 예, 향후를 좀 방향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좀 전에 말씀을 하실 때에 김현미 국토부 장관도 또 참가했고, 그 다음에 또 노동부에서도 이렇게 그 들어왔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역시 이제 보게 되면 또 하나 큰 문제 중에 하나는 고용승계 이런 부분들이긴데 아마 대규모 실직 사태 이 부분도 여기서 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 부분은 어떻게 정리가 될 것 같습니까? 최악의 시나리오를 말씀드리면은 한 1,600명 정도 이스타항공 직원들이 예, 실직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냐면은 이게 노딜이 됐을 때, 노딜이 됐을 때. 노딜이 됐을 때는 그렇게 되고요. 예. 그래서 이분들이 그러면은 어떻게 그동안 체불임금을 받아낼 수 있을까라도 고민일 텐데 예, 이제 정부에서 소액 체당금 제도가 있는데 인불체금 여부가 법원에서 확정 판결을 받게 되면은 예, 일부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러나 이제 그 일부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분들이 과연 재취업이 가능할 것인가? 그렇죠. 항공 운수업이 좀 특수 분야이기 때문에 음. 다른 유사한
다른 업체 취업하면은 가능할 수 있는데 예. 다들 어렵거든요. 그렇죠. 이분들을 받아줄 예, 예, 데가 예. 과연 어디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고요. 예. 그래서 좀 안타깝지만 이분들이 지금 들리는 얘기에 의하면은 뭐 생활비 마련을 위해서 택배 기사, 대리 기사, 건설 현장 노동자로 하루하루를 걱정하면서 살고 있다라는 그런 얘기가 들리고 예. 있습니다. 예. 아무튼 뭐 여러 어려운 난제가 상당히 좀 겹친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이제 대상이 역시 이제 아시아나입니다. 예. 보다 더 큰 이 규모고요. 그 현산하고 지금 그 아시아나하고 현산이 진짜로 이제 인수합병 이 부분들에 대해서 현재까지는 어떻게 정리가 돼 있는 상태입니까? 그 패턴이 되게 비슷했어요. 제주항공처럼 그 테이블에 안 앉고 예. 계속 그 외곽을 돌면서? 외곽을 통해서 계속 전원하고 예. 출구 전략을 짜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예. 역시 국토부의 어떤 공이 좀 들어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동안은 통매각 원칙이라고 해서 예. 아시아나 항공과 6개 계열사를 아예 통으로 인수하는 걸로 얘기가 됐는데 예. 그거는 국토부도 계속 채권단도 계속 고집을 했어요. 예. 산업은행도 계속 고집을 했는데 최근의 기류가 아니다. 뭐 부분으로도 할 수 있다. 근데 이게 왜 지금 부담이 되냐면은 통매각, 통인수가 예. 이 공정거래법에 의하면은 이제 증손자회 기업들에 대해서는 100%를 보유하거나 예. 아니면은 2년 이내 처분을 해야 되는 조항이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실제로 매각하는 것도 부담스럽고 다시 또 이 제주항 에어부산 같은 경우는 56% 지분이 있거든요. 예. 그것을 인수한다는 것도 재무적 부담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 통매각 원칙을 어느 정도 좀 풀어주지 않을까. 그렇다면은 좀 전향적으로 생각해서 산업은행이 좀 플렉서블하게 예. 유연성 있게 접근해서 이 인수를 성사시키고자 하는 예. 그런 의도가 엿보이는데 이것도 예. 이제 정몽구 회장의 어떤 그 의사결정이 이제 예. 필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통매각을 아니다라고 하게 되면 아시아나항공 따로 에어부산 따로 이런 형태로서 전부 이렇게 갈라서 예. 각각을 매각하고 이런 형태로서 가는 건가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뭐 일부 제가 보기엔 아시아나항공은 주체이기 때문에 예. 아마 현산이 그것을 인수하되 예. 이제 6개 자회사를 이제 어떻게 분리해서 볼 것이냐를 보고 알짜 예. 회사를 좀 더 인수하는 그런 예. 쪽으로 현산이 접근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옛날에 이제 금융회사들도 보면 규모가 굉장히 크면 그걸 이런저런 형태로 조금씩 또 조정을 해가지고 팔고 막 이렇게 했었는데 그렇죠. 그런 형태를 아마 이제 고려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번에 이제 그 대한항공에 대해서 좀 여쭤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제일 큰 항공사이지만 역시 코로나19로 해서 항공업이 굉장히 어려운 영향을 계속해서 받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대한항공도 지금 기내식하고 기내 면세품하고 상당히 좀 수익성이 좋은 부분들을 매각을 하고 이런 이제 그 계획을 계속 내놓고 있는 상태인데 이 부분들은 어떻게 됩니까? 앞으로 매각을 계속해서 이렇게 되는 건가요? 네, 그래서 이번 어떻게 보면은 기내식 기판사업본부라고 이제 얘기하는데 연매출 규모가 한 2천억 원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알짜 사업부 중에 하나인데 예. 이거를 이제 매각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아마 매각 금액이 대충 한 1조 원에 달할 것 같은데 예. 이러한 배경에 있어서는 그동안은 최소한 이런 알짜 사업본부는 매각하지 않고 예. 송현동 부지라든지 예. 어떤 부동산을 팔면서 할 것이다 했는데 이것이 서울시와의 엇박자가 나고 예. 또 서로 또 어떤 기대하는 가치 평가가 다르기 때문에 다르고. 그래서 이게 무산되면서 결국에는 알짜 사업부 매각까지 된 겁니다.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것은 지난 4월인가요? 1조 2천억 원을 그 수출입은행이나 뭐 산업은행에서 지원을 받은 것에 대한 어떤 그 구조조정 차원에서 예. 하는 매각이기 때문에 예.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좀 죄송한 표현이지만 울며 겨자 먹기로 그렇죠. 예. 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자, 그것도 그거고 또 아직도 뭐 보면 이제 대한항공이 완전히 뭐 자금이 굉장히 풍부한다던가 이렇게 해서 그 부분들이 아직 안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정부의 기간산업 안정자금 이런 것들을 이제 지원받고 해야 되는 상태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추가적으로 뭐 사업부든지 이런 거를 계속해서 매각을 해야만 되는 형태인가요? 어떻게 앞으로 될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기한기금을 이제 1조 원 더 이제 투입이 된다라는 전제하에 신청을 해야 됩니다. 일단 대한항공이. 예. 그런데 그 신청을 해서 그걸 받으려면 예. 또 선제 조건이 따릅니다. 그렇죠. 그래서
소위 말하는 좀 불필요한 자산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좀 부실한 자산을 매각을 해야 되는 예. 그런 제스처뿐만이 아니라 실제로 이행을 실제로. 해야 됩니다. 예. 그럼 무엇이 있을까라고 했을 때 그동안 대한항공이 가지고 있던 여러 사업부 중에서 이제 호텔 사업이 있어요. 예. 그래서 이 LA에 이제 월셔 그랜드 센터라고 있는데 예. 아마 엄청난 그 조양호 전 회장의 어떤 야심작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이제 좀 골칫덩어리입니다. 그래서 한 지난해만 해도 562억 원 적자를 냈고 적자. 예. 계속 그 어떻게 보면은 영업이익을 갉아먹는 사업부기 때문에 이것을 매각을 해야 되는 그런 게 아닌가. 예. 아니면 또 다른 시나리오가 알짜 사업 다시 또 그것을 아까 뭐 기내식 기판 얘기하듯이 MRO라든지 진짜 알짜거든요. MRO 항공 우주 사업 부문 그렇죠. 우주 말씀이시죠? 사업이라든지 정비라든지 그것을 내놓으면은 바로 또 팔릴 수가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것을 어떤 그 물적 분할이라고 해서 일부 지분만 좀 판매하는 매각하는 그러지 않을까. 그래서 예. 어떻게 보면 대한항공이 또 다른 알짜 사업부를 매각해야 되는 상황이 온 게 아니냐. 예. 아니면 아예 그냥 기간산업 안정기금을 포기하고 예. 그냥 이대로 가는 것도 되는데 문제는 이제 코로나가 언제까지 이 끌고 가느냐가 문제인 거예요. 그 유동성 확보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번에 기한기금을 포기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또 무모한 결정일 수도 있기 그렇죠. 때문에 자체적으로 알아서 살아야 되는 거니까요. 그렇죠. 이제. 그래서 결국에는 알짜 사업 매각이든 윌셔 그랜드든 또 다른 또 뭐 왕산 마리나라든지 예. 여러 부지들을 매각하는 그런 수순에 접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래도 결국 대한항공은 유동성 위기 이런 부분들에서는 벗어날 수 있겠죠. 이런 어떻게 보면은 지금 그 모범생 같이 지금 이 위기를 착착착 해서 뭐 유상증자라든지 어떻게 보면은 워낙 그 네임밸류가 있다 보니까 예. 뭐 유상증자라든지 투자자 확보에는 어려움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예. 어떻게 보면은 코로나 이후를 계속 준비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자, 그 항공업 전체적으로 한번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워낙 뭐 우리나라 항공업만 어려운 건 아니고 네. 모든 나라의 항공업이 굉장히 어렵고요. 코로나19로 해서. 그렇게 되다 보니까 그 대략 순손실이 한 100조 정도 발생할 거다라는 얘기 있고요. 그다음에 항공업이 전체적으로 회복되는 거 내년도도 어렵고 2020년 정도 돼야 정상이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전망도 있을 정도거든요. 그만큼 지금 현재 항공업 전체에 대한 전망은 안 좋은 형태인데 앞으로 전망이 어떻게 지금 보십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이 아마 아이아타 쪽에서 발표한 내용일 거예요. 예. 그래서 국제항공운송협회에서 발표한 내용인데 예. 저는 이것을 보면서 그럼 왜 뭐 내년 말이든 예. 그게 시점이 왜 그럴까라는 생각을 해보거든요. 예. 어떤 전제 조건이 있을까 생각을 해보면은 바로 백신 개발이라든지 치료제 예. 개발일 겁니다. 예. 왜냐하면은 그것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여행객들이 여행을 하지 않을 거거든요. 그렇죠. 예. 네, 저희도 지금 국내 여행마저도 지금 꺼려지는 상황에서 예.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그때쯤이면은 이런 백신이라든지 치료제가 개발이 되기 때문에 예. 아마 다시 여행 수요가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예. 그런 분석 결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선결 조건은 백신 그다음에 치료제. 예. 그게 되는 순간 이제 서서히 사람들이 회복이 될 것이다. 예. 그것이 아마 그 시기가 언제냐는 제가 이제 이 바이오 이쪽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예. 그거는 정말 예상하기가 좀 힘듭니다. 예. 원래 그 소비를 볼 때 소비가 이렇게 무슨 이유든지 위축되면 그게 풀리고 나면 굉장히 큰 폭으로서 증가를 하는데 항공업계에서 여행이 그런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 형태로서 움직일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여행을 그동안 못 갔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백신이나 이런 것들이 개발되면 그다음에 큰 폭으로 늘어나거나 예상보다도 이런 형태가 될 수 있을까요? 그래서 그동안 이제 이거를 좀 경제학이나 뭐 경영학에서 예. 보복 소비라고 하더라고요. 예, 그렇죠. 그래서 보복 소비. 뭐 아니면 보상 소비. 그래서 예. 그동안 자기네들이 쓰지 못할 것들을 갑자기 이제 쓰겠다고 하는 건데 예. 실제로 한 연구기관에서 이거에 대한 설문조사를 했어요. 예. 그래서 만약에 백신이 개발이 되면은 언제 여행 가겠느냐, 예. 어떻게 바로 여행 가겠느냐 했는데 의외로 57.2%의 응답자만 해외 여행을 하겠다고 했대요. 예. 그 절반 얘기는 조금 넘네요. 그렇죠. 그래서 여전히 불안 심리가 있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의 이런 불안 심리가 완전히 해소되는 것은 예. 수년이 걸리지 않을까 예.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아마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2022년 이 얘기 아마 그래서 한 거 아닌가라는 그렇죠. 생각이 좀 네. 드네요. 자, 그 실적에 대해서 한번 그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2분기 실적은 상당히 안 좋을 것 같은데 2분기는 어떻고 그다음에 3분기 이후는 어떻게 지금 전망이 되고 있습니까? 그래서 지금 진에어, 제주항공, TA, 대한항공 이 4개 항공사 영업 적자 예상되고요. 예. 그래서 제주항공 같은 경우는 전년 대비 2분기가 한 3배 가까이 적자가 예상됩니다. 예. 대한항공은 한 900억 원대 적자가 불가피할 것 같은데 예. 한 가지 좀 재미있는 거는 아시아나가 의외로 적자에서 흑자 전환이 될 것 같다는 얘기가 있어요. 예. 그게 이제 화물 물동량 때문에 그런데 예. 화물 부분 매출이 전년 대비 한 104.8% 늘어났기 때문에 예. 의외로 어떻게 보면은 대한항공도 이제 이렇게 기민하게 움직이긴 했습니다. 예. 그래서 어떤 물동량 증가의 수혜가 음. 국적 항공기들이 기민하게 움직이면서 얻게 된 것이 아닌가. 예. 그러나 이제 여전히 이제 승객 부분이 미진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회복세가 여전히 더뎌질 것이다라고 예. 하고요. 그래서 3분기도 여전히 뭐 아직 정확한 예측은 어렵지만은 좀 쉽진 않을 것 같다 예.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화물 부분은 조금씩 개선이 됐는데 네. 승객 부분은 여전히 안 좋은 상태다. 이렇게 네. 이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마지막으로 한번 여쭤볼 게 하반기 항공업 관련해서 네. 주요한 이슈가 어떤 게 있습니까? 하반기의 키워드는 제가 보기엔 LCC입니다. 예. 그래서 LCC가 2개 항공사, 예. 에어로케이와 저가 그렇죠. 항공사. 프레미어 항공, 예. 이 에어 프레미어 이 2개가 이제 출항을 하는데요. 예. 이 시국에 갑자기 그렇죠. 이 시국에. 새롭게 런칭을 한다는 것 자체가 좀 걱정이 되고 우려되기 때문에 예. 공급 과잉이 더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엎침 대 덮친 격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LCC발 구조조정이 일어나지 않을까. 그래서 항공업계 재편 통해서 좀 조심스러운 얘기지만 도산이라든지 파산이라든지 그런 기업들이 좀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예. 조심스러운 예측을 해봅니다. 예. 이 어려운 때에 2개가 또 출범을 하네요. 그렇죠. 예. 예. 오늘 이렇게 나와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황용식 세종대 경영학과 교수였습니다.